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모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물딱지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조심하는 게 이 물딱지인데요. 물딱지란 쉽게 말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샀는데 왜 입주권이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재개발 지역 안에서도 부동산이 있다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나오는 게 입주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이 물딱지를 피하는 법, 그러니까 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두고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저 역시도 궁금한 주제였고 재개발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웠던 그 물딱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니, 사기 전에 확인해보고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이제 반문하시겠죠. 근데 막상 조합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개인정보라 얘기해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듣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물건은 참 마음에 들죠. 아깝죠. 놓치긴 너무 아까워서. 근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 그때는 매도인의 말만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찝찝하고 또 중개인 분도 빨리 계약을 하라고 약간 부추기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덜컥 계약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매도인하고 같이 조합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이 물건이 입주권이 정확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중개사와 매도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차후에 만약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때는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딱지가 왜 되는 걸까요? 첫째는요, 매도인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채를 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한 재개발 구역에서 총 3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에다가 물어보니까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개 다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한 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다른 두 채나 한 채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중 한 채를 P를 받고 B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A와 B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각각 입주권을 하나씩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A와 B에게 둘 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권에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데에는 그때는 한 사람 한 개밖에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그 중에 한 채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B에게 팔았다면 A와 B는 서로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가 B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팔았다면요. 이때는 더 심각하게 A에게만 입주권이 인정되고 B는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A가 세 채 중에 한 채는 B에게 팔고 그리고 다른 한 채는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땐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는 A, B, C는 하나의 입주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는 분양 신청조차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셋 다 입주권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하는 입주권일 경우 매도자가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매도인의 세대원이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세대주는 보통 집주인이라고 칭하고 세대주로는 엄마나 아빠로 정하잖아요. 근데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직계 존비속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같이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세대원으로 치지 않고 동거인으로 치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A는 이제 막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B의 주택을 샀어요. 나날이 올라가는 프리미엄에 정말 잘 샀다. 와, 정말 너무 기분 좋은 한껏 들뜬 어느 날 조합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A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C라는 사람과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C가 도대체 누군데 하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조합 사무실에 막 쫓아갔겠죠.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C는 B의 아내이고 C가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어서 A와 C가 서로 입주권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인 B와 C는 한 세대로 봐서 하나의 입주권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A가 C와 같이 입주권을 그 아내죠 공유하게 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명의 집을 사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소유한 이 주택 수만큼 여러 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1+1 분양도 있지만 이 각자 속해 있는 사업 구역마다 조금씩 분양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지자체마다의 이런 조항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방법도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매입하시는 분도 조합 사무실에 매도인과 동행을 해서 이분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입주권을 못 받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잘못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물타기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바깥 나들이 하기 이게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 가족들하고 이제 맛집도 뭐 갈 겸 나들이 삼아서 재개발 구역에 맛있어 한번 다녀와 보는 거 어떨까요? 부동산에 가서 진행 사항도 한번 물어보고 영상에서 배운 것 한번 써먹어보고 말이죠.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은 보석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동산을 공부해서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 주알무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